민주주의의 초석인 마그나 카르타는 비열한 존 왕이 목숨을 구걸하며 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자시막 리처드의 찬란한 후광 뒤에 평생형의 그림자를 지우려다 나라까지 거덜낼 뻔한 불운한 막내고요. 바로 서구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왕이 있어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존 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과연 그는 잉글랜드 최악의 군주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 존 왕의 흥미진진한 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 왕은 많은 분에게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특히 대중문화 속에서 그는 주로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그려지죠. 형인 사자시막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원정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왕위를 넘보던 배신자, 그리고 로빈 후드 이야기의 주요 악당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과 횡포를 일삼던 암흑기의 왕으로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공허한 권력을 휘두른 모습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실제로 고전사파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존 왕은 늘 로빈 후드의 숙적이자 백성을 수탈하는 악랄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자, 그럼 역사가들이 기록한 존 왕의 4대 죄악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당시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은 존 왕의 악명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들은 존 왕을 단순한 실패한 군주를 넘어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은 비할 데 없는 잔혹함입니다. 왕위 계승 경쟁자였던 조카 아서의 살해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한 연대기에는 그가 술에 취해 악마에 씌인 채 아서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센 강에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22명의 기사를 감금하여 굶겨 죽이고 친구의 아내와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등 귀족 사회의 불문율마저 깨뜨리는 잔혹함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은 비겁함입니다. 그는 soft sword, 즉 무른 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군사적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1203년 프랑스 필리프 2세가 노르망디를 침공했을 때 맞서 싸우기는커녕 잉글랜드로 도망쳤고, 1216년 프랑스군이 잉글랜드에 상륙했을 때도 싸움을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퇴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신과 탐욕입니다. 형 리처드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왕위를 빼앗으려 했고, 귀족들의 아내와 딸들을 강요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는 그가 아름다운 여인들을 탐하여 고위 인사들을 옥죄었고, 이로 인해 큰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할 정도였죠. 마지막은 무자비한 착취입니다. 막대한 세금과 자의적인 벌금을 부과하며 잉글랜드의 재정을 착취했어요. 특히 귀족들이 군역 대신 내는 군역 대납금, 스큐테이지를 전례 없이 높은 세금으로 징수하여 귀족들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이런 존 왕에게는 실지왕, 즉 땅을 잃은 왕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물려준 거대한 제국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 잃었거든요. 1204년, 그는 노련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왕가의 심장부였던 노르망디 공국과 앙주 지역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앙주 제국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214년, 신성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벌였지만 부빈 전투에서 필리프 2세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를 지스자가 딱 어울리는 왕이죠. 부빈 전투의 패배는 존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폭정에 시달리던 잉글랜드 귀족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1215년 6월 15일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존 왕에게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건 현명한 왕이 백성에게 베푼 선물이 아니라 패배한 폭군에게 강요된 굴욕적인 평화조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존 왕의 학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만들어진 문서였는데요. 특히 제12조는 왕이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군역 대납금과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존 왕의 자의적인 과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39조는 자유민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존 왕의 자의적인 처벌과 재산 몰수에 저항했습니다.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되지 않는다는 이 문구는 오늘날 인권의 초석이 되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존 왕이 정말 최악의 군주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기록은 언제나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줄까요? 기록은 승자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닐까요? 존 왕에 대한 전통적인 평가는 대부분 그와 적대적이었던 수도사 연대기 작가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1205년부터 교황 인노첸시오 3세와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1209년에는 파문까지 당했죠. 그러니 성직자들의 기록이 존 왕에게 극도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과연 이들의 기록은 객관적일까요?
편견을 걷어내고 연대기가 아닌 정부의 공식 기록을 통해 존 왕의 다른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이 전설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존 왕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살펴보죠. 수도사들의 연대기가 존 왕을 게으르고 무능한 왕으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왕실 재판소에서 발행한 수많은 특허장과 개인 서한 등 정부 공식 기록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존 왕은 왕국 통치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직접 관여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던 유능한 행정가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통해 국정 현안을 끊임없이 처리했고 아버지 헨리 2세의 법률 시스템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왕의 사법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W. L. 월에는 존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졌다. 그의 통치는 개인 군주제의 역작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왕실의 공식 문서들 보이시죠? 결코 게으른 왕이 아니었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가 물려받은 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점입니다. 존 왕의 실패를 평가할 때는 그가 처했던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그는 강력한 경쟁자들과 구조적인 문제들로 가득 찬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먼저 고갈된 재정입니다. 형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원정과 자신의 몸값을 위해 잉글랜드의 재정을 거의 탕진한 상태였죠. 한 연대기에는 리처드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5년 동안 왕국에서 엄청난 돈을 긁어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왕은 텅 빈 금고를 물려받은 셈이에요. 게다가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와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노련하고 강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존 왕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실력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앙주 제국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존 왕이 다스리던 앙주 제국은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언제든 분열될 수 있는 각기 다른 영토들의 집합체였어요. 공동의 정체성이나 통일된 행정체계가 부재하여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거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는 점도 존 왕을 평가할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폭정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효율성의 역효과였을까요? 어쩌면 귀족들은 존 왕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존 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려 했지만 귀족들은 이를 자신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죠. 특히 마그나 카르타의 조항 60일은 25명의 귀족위원회가 왕의 결정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왕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왕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으로 어떤 군주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오히려 존 왕의 효율적인 통치가 귀족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왕권과 귀족 특권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역설적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지만 존 왕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명 직후 교황의 지지를 얻어 이를 무효화하려 시도했고 잉글랜드는 제1차 남작 전쟁이라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반란 귀족들은 심지어 프랑스의 루이 왕자에게 왕위를 제안하며 그를 잉글랜드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216년 10월 존 왕은 링컨셔로 이동하던 중 더 워시 지역의 예측 불가능한 갯벌에서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의 보물, 왕실 집기, 왕관을 실은 마차 행렬이 밀물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것이죠. 연대기 작가 매튜 페리스에 따르면 이 짐에는 왕이 자신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이 많은 보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왕실 보물을 잃은 이 재앙은 존 왕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질에 걸려 뉴워크 성에서 비참하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한 왕으로서의 평판을 굳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존 왕의 죽음은 플랜테저넷 왕조를 구했습니다. 반란 귀족들의 주된 적개심은 존 왕 개인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자 많은 이들이 프랑스의 루이 왕자 대신 존 왕의 9살 아들 헨리 3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폭군이 사라지자 왕조는 기적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비극적인 죽음이 가져온 역설적인 결말입니다. 자, 이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존 왕은 단순한 악당도 그렇다고 오해받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능함과 치명적인 결점을 동시에 지닌 모순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강점과 약점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검찰 측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의 잔인함, 불신, 변덕스러운 성격, 그리고 군사적 무능은 왕국을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변호 측 주장은 그는 뛰어난 행정 능력을 지녔고
고갈된 재정과 강력한 적들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왕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이죠.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졌지만 소인배 폭군의 기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의 통치는 실패로 가득했지만 그 실패가 역설적으로 잉글랜드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인물 아닌가요? 존 왕은 잉글랜드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나 카르타죠. 1215년 봉건 귀족의 권리 문서로 탄생한 마그나 카르타는 17세기에 에드워드 코크와 같은 법률가들에 의해 왕의 전제에 맞서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문서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헌법, 나아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유와 헌정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존 왕의 폭정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에 이토록 중요한 문서가 탄생했을까요? 정말 역설적이고 놀라운 역사적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왕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설 대 현실입니다. 존 왕의 악당 이미지는 그에게 적대적이었던 연대기 작가들의 편향된 기록과 후대의 창작이 더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유능한 실패자입니다. 그는 에너지 넘치는 유능한 행정가였지만 그의 잔인함, 불신과 같은 성격적 결함과 결정적인 군사적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죠. 셋째, 마그나 카르타의 역설입니다. 그의 극심한 압제가 없었다면 서구 헌정사의 초석이 된 마그나 카르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정은 역설적으로 법의 지배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는 맥락이다라는 점입니다. 한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개인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그가 물려받은 유산,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가 처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존 왕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존 왕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존 왕의 복잡한 면모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추천 자료들을 참고해보세요. 랄프 V. 터너의 킹 존 잉글랜드의 악한 왕 W. L. 워렌의 킹 존, 마크 모리스의 킹 존 중세 잉글랜드의 배신과 폭정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더욱 풍부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역사상 가장 사악한 남자들, 악한 존 왕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추천합니다. 존 왕의 폭정과 무능함이 어떻게 마그나 카르타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